네, 안녕하세요. 백돌이입니다. 오늘은 그 시청자분 중에 김종훈 시청자님, 현재 50세 중반 정도 되셨고요. 구력은 약 3년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예, 연습장에서는 생크가 안 나다가 현장에 나가면 생크가 많이 발생한다고 하셨고요. 특히 이제 말씀 중에는 우드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연습장에서는 이제 막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아이언하고 웨지, 아이언부터 일단 생크가 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어, 그 말씀을 드리면요, 현재 우드는 생크가 안 나고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거의 생크에 가까운 아마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외관적인 현상으로는 실제 우드는 생크가 나기가 어려운 것이요. 자, 구조적으로 이렇게 우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우드는 이 옆면이 굉장히 넓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스위스팟에 맞거나 힐 쪽이나 토우 쪽에 맞아도 워낙 이 범위가 넓기 때문에 설사 다소 1, 2cm 정도 오른쪽에 맞는다고 해도 생크 현상은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는 힐 쪽에 맞고 있는 것인데, 시청자분께서 그 부분을 잘 지금 못 느끼고 있을 것 뿐입니다. 그리고 아마 그 우드의 거리도 자기의 거리가 잘 나가지 않고, 아울러서 이 힐 쪽에 맞게 되면은 어느 한쪽으로 슬라이스가 난다든가, 아마 그런 그 훅이 난다든가, 그런 현상이 아마 발생되고 있을 겁니다. 자, 우드는 이렇게 타점이 좌우로 상당한 차이가 있어도 생크나 기타 거리 손실 외에는 관용성 때문에, 관용성이라는 건 직진성이 담보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못 느끼고 있는 것인데, 일단 우드부터 생크의 어떤 그 문제를 암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비로소 그 아이언으로 가게 되면 이제 생크가 이제 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 보시면, 자, 구조적으로 여기 페이스면을 보시면요, 정타가 이 부분인데, 지금도 이제 이 페이스면을 보시게 되면 우드는 이 정도의 어느 정도 거리의 유격이 있죠. 하지만 아이언은 정타에서 약간 한 2cm만 가더라도 바로 이 호젤 부분에, 넥 부분이나 호젤 부분에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언 같은 경우는 같은 양의 오차가 나더라도 이때부터 이제 생크가 발생되고요. 자, 웨지로 가게 되면 이 현상은 점점 더 가속화돼서 아이언이 생크 나시는 분은 이 웨지도 당연히 좀 더 좁아집니다, 이게. 네. 그렇기 때문에 생크가 날 가능성은 점점점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이제 지금 현재 3년 차 정도 되게 되면은요, 초보자일 때는 생크가 오히려 안 나다가 초보자일 때는 슬라이스가 나죠. 그것은 이제 과도한 인으로 인해서 이제 슬라이스가 나지만 어느 정도 이제 100타대를 극복을 해서 90타대나 80타대로 들어오면서 생크가 나기 시작하는 이유는요, 약간의 아우트인을 갖다가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과도한 인투 아웃을 하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과도한 인투 아웃을 하게 되면 이 힐 부분이 스윙을 리드하게 됩니다. 네. 자, 즉 다시 말하면은 이 아이언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스윙 궤도 안으로 인으로 다시 볼 앞에서 스퀘어로 맞으면서 바로 가볍게 여기에서 이제 전환이 일어나야 될 텐데요. 네, 즉 다시 말하면 적당한 릴리스가 일어나야 이 호젤 부분에 맞질 않는데, 이게 늦어지는 것이죠. 그대로 가면서 이 생크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자, 아이언과 웨지는 같은 원리니까 상세하게 제가 설명드리지 않겠고요. 자, 흔히 이런 말이 있습니다. 훅의 원인은 10가지라면 슬라이스의 원인은 100가지입니다.
그리고 생크의 원인은 1000가지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서 뭐 어떤 기술적으로 생크의 원인은 뭐다, 너의 뭐 스윙 궤도는 뭐 인투 아웃이기 때문에 뭐 아니면 뭐 아우트인 그런 스윙 궤도의 문제를 여기서 이야기하자면, 그 원인을 얘기하자면 여기서 1시간 동안 방송을 해도 그렇게 해도 풀리지가 않습니다. 자, 심지어는요, 투어 프로 가운데에서도 2부 투어까지 올라갔다가 갑자기 연습생 때는 안 나던 생크가 갑자기 발생을 해서 그 생크를 고치려고 수많은 노력을 했지만 결국 심리적인 압박감 때문에 극복하지 못하고 투어 프로를 도중에 하차하는 이런 선수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만큼 이 생크는 초보자로부터 시작해서 상급자, 심지어는 투어 프로까지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다양한 구력과 다양한 연령대, 그 다음에 연령대와 다양한 성별에서 무차별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투어 프로들도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생크의 원인을 나열해봤자 시간만 가고 정확하게 제가 답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생크의 원인을 크게 이제 우리 정리해 보자면요,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우선 셋업에서 파스처가 너무 세워져 있어서 가까이에 쓰게 되면 어떻게 쳐도 생크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가장 많이 하시는 원인이 특히 남성분들 중에 중급자분들이 인투 아웃을 친다고 해서, 인투 아웃을 치다 보면 약간의 배치기, 볼을 향해서 다가가는 이런 현상으로 인해서 손은 정상 궤도 안에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파스처가 무너지면서, 파스처가 일어나면서 생크를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 파스처는 견고한데 또한 인투 아웃을 치기 위해서 이렇게 내치면서 생크를 발생시키는 경우도 있고요. 또 머리 부분 있죠. 예, 머리 부분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도 좋지 않다고 이제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자, 머리가 백스윙을 하면서 내려가도 다시 볼 쪽으로 다가가게 되어 있고요, 구조적으로. 또한 백스윙을 하면서 머리가 올라가도 내려가면서 볼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볼과 가까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정리해서 드리는 말씀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생크의 원인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답변 글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인투인, 과도한 아우트인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생크의 원인과 인투 아웃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원인을 근본적으로 줄이시려면요, 정확한 인투인 궤도를 하셔야 되고요. 아울러서 아무리 정확한 인투인 궤도를 하더라도 팔을 쓰게 되면, 팔을 뻗어서 뭔가 릴리스를 감게 되면 이 팔이라고 하는 것은 공 쪽으로 다가가면서 볼을 칠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손에 어느 정도 이 기능을 최대한 적게 쓰고 몸의 기능을 많이 쓰는 바디턴 스윙을 하는 것이 생크를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생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연습 방법이 있는데요. 제가 그 부분을 좀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이제 제가 퍼터에서도 소개를 드린 바 있죠. 자, 뭐냐면요. 자, 퍼터를 우리가 하실 때 과도하게 퍼터도 아웃인으로 깎아치는 퍼터가 많이 발생됩니다. 하물며 이렇게 굉장히 큰 모션을 하는 이 아이언이나 우드에서는 더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 오차라는 건 대단히 크죠. 자, 그 중에 아웃인으로 치는 것이
생크의 원인일 수도 있고요. 이 아웃투인을 어떻게 하든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벌써 80타대가 되면 인투 아웃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아웃투인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생크는 약 20%, 과도한 인투 아웃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이 생크가 약 한 80% 정도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초보자 때는 생크가 발생을 안 하다가 약 3년차, 빠른 분은 2년차 때부터 인투 아웃을 시도를 하면서 몸을 많이 쓰고 아울러서 이 오른발을 치고 올라가는, 이 오른발을 차고 가면 인투 아웃으로 궤도가 나오기 때문에 대신에 이로 인해서 생크가 발생될 수밖에 없고 아울러서 배치기까지 동반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인투 아웃을 쳐서 드로우를 치려고 하다가 오히려 푸시성 페이드, 푸시성 슬라이스, 그 다음에 간헐적인 생크까지 얻으면서 우리의 이 골프는 엄청난 슬럼프에 빠지게 됩니다. 아울러서 선수들도 다른 건 몰라도 생크가 나게 되면 정말 경기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엄청난 부담감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퍼터에서도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셋업 자체를 애초 이 생크가 나는 힐 쪽에 셋업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백스윙을 하게 되면요, 백스윙을 하게 되면 약간의 이 가운데 정타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는 약간의 인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다시 정타를 맞추게 되고, 이 정타를 맞추게 되면 클럽 페이스는 자연스럽게 닫히면서 닫혀 나가면서 릴리스가 되면서 정상적인 볼을 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이 앞에서 조금 몇 개 쳐보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셋업을 하실 때 보이시나요? 네, 볼이 잘 보이시죠? 애초 셋업을 할 때 이 앞에다가 이 호젤 부분에다가 셋업을 해주십시오. 이 호젤 부분에 셋업을 하신 뒤에 이 상태에서 인투 스트레이트, 자, 인투 은의 궤도로 쳐주시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쳐볼게요. 자, 힐 부분에 셋업을 하시고요. 이 상태로 볼을 똑바로 치기 위해서 인으로 빠질 수밖에 없죠. 자, 이 상태에서 백스윙 하셔서 그대로 그 길로 들어오시게 되면 정 가운데 정타를 맞게 되고요. 이후에 정타를 맞게 된 후에 정상적인 궤도로 릴리스를 해서 인투 궤도로 들어오시면 생크는 근본적으로 방지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요, 생크만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궤도가 지나치게 아우트인이신 분, 또한 지나치게 인투 아웃인 분도 궤도도 수정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생크도 방지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 생크에 대해서 왜 이렇게 자신감 있게 말씀드리냐 하면은요, 제 주변에 또는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생크로 너무너무 마음고생 하셨던 분들, 이 연습법을 소개해 드리면서 생크를 개선하지 못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네. 아울러서 덤으로 인투인의 궤도와 함께 지나친 아우트인의 궤도, 지나친 인투 아웃의 궤도로 인해서 그동안 정말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던 분들이 궤도까지 정상 궤도로, 인투인의 궤도로 수정하는 정말 놀라운 결과를 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확신을 가지셔도 됩니다. 생크 나시는 분들, 자, 힐 쪽에 셋업 하셔서 약간의 인투 인의 궤도로 볼을
맞추시는 것을 연습하시게 되면 생크는 아주 단순하게 고쳐지게 되고요. 아울러서 정상적인 인투인 이상적인 궤도로 궤도 수정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울러서 나는 셋업과 파스처, 그 다음에 손에 쓰임, 발에 쓰임, 그 다음에 이 몸의 몸통 스윙으로 인해서 골반의 움직임과 어깨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나는 생크가 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자, 이런 분들에 한해서는 셋업을 토우 쪽에 해 주십시오. 셋업을, 이거는 굉장히 상급자 분들입니다. 초 중급자 분들은 이런 방법을 쓰지 마시고요, 힐 쪽에 셋업을 하셔서 인투 인해 궤도로 써주시고요. 정말 굉장히 실력이 좋다, 투어 프로급 정도로 굉장히 실력이 좋고, 머리나 아니면 파스처나 손의 움직임, 발의 움직임, 그 다음에 복근의 움직임, 이 모든 움직임이 나는 완벽에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생크가 난다 하시는 분들은 애초 셋업을 토우 쪽에 해 주십시오. 토우 쪽에 하셔서 하시게 되면 생크는 분명히 사라질 것입니다. 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는 더 좋은 정보와 자료를 가지고 또 시청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